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 20년, 30년 차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 그 사람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남의 편이야.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황혼 이혼율이 5년 전보다 무려 68%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참고 살지만 마음속으론 남남 같다고 생각하신 적은요?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순자님, 올해 68살이신데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42년이 됐는데 요즘 들어 정말 힘들다고요. 남편 김동수 씨는 69살 작년에 대기업에서 은퇴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신 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뭐 하는지 확인하고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느냐고 묻고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잡으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놀러 다니느냐며 핀잔을 주신답니다. 박순자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분과 하나도 안 맞아요. 음식 취향도 다르고 여행 가자고 하면 혼자 가래요. 배 타고 크루즈 여행 가자니까 자기는 비행기 타고 가겠대요. 이게 부부예요? 더 가슴 아픈 건 최근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미경 님의 이야기입니다. 65살이신 이 님은 남편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싸운다고 하셨어요. 남편 정태환 씨는 67살 2년 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괜찮았대요. 각자 바쁘니까 주말에만 얼굴 보고 그나마도 골프 가고 친구 만나고 해서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마늘 까주고 멸치 손질해주고 파 다듬어 주는데 고맙기는커녕 부엌에서 꼴 보기 싫으니 나가 있어다고 하신답니다. 이미경님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역 때는 돈만 벌어오면 됐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서로 부딪힐 일만 많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발표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부부 중 73%가 배우자와의 가치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이 중 41%는 은퇴 이후 그 차이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갈등 빈도도 함께 증가한다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은퇴 후에는 무려 78시간으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부부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각자의 영역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내는 가정에서 자기 영역을 구축했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남편의 영역이 사라지면서 아내의 영역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관리하던 공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남성들이 회사에서의 상하 관계에 익숙해져서 가족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줘, 리모컨 어디 있어? 왜 이것도 못 찾아? 이런 식이죠. 아내는 평생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사처럼 구는 남편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조영숙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63세 조님은 남편이 작년에 은퇴한 후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하셨어요. 남편 한석준 씨는 65살 중소기업 영업이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은퇴 후 한 씨는 아내에게 많이 의존하려고 했대요. 오늘 뭐 해? 나 심심한데 같이 영화 볼래? 저녁에 산책 같이 갈까? 처음에는 좋았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러니까 조영숙 님도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조님은 자기 모임도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걸 이해 못 하신대요.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봉사는 무슨 봉사야? 집에서 나 챙겨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죠? 문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60대는 대부분 산업화 세대입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며 자랐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여전히 아내는 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강미란 님은 올해 61살인데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 송재혁 씨는 64, 3년 전 은행을 정년 퇴직하셨어요. 강님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남편은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본대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 딸네 집 갈까? 물으면 알아서 해라고만 하신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면 그래 한마디만 하신대요. 강미란님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요즘 힘든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게 일상이에요. 이게 부부 생활인가 싶어요. 통계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겨우 23분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필수적인 의사소통이지 진심 어린 대화는 아니라는 거죠. 저녁 뭐 먹을까? 쓰레기 버렸어? 약 먹었어? 이런 실용적 대화만 오갈 뿐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가족상 담협회의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정작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각자 바빠서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늘어난 시간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모르는 사이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정혜숙님의 사연도 마음이 아픕니다. 66살이신 정님은 남편이 은퇴한 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편 최병철 씨는 68살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2년 전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 최 씨는 갈 곳이 없어졌답니다. 회사 동료들은 다들 바쁘고 골프 치려니 돈이 아깝고 집에 있자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요. 정혜숙님은 말합니다. 남편이 맨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어요.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어라고만 하고요. 저도 답답하고 남편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씨는 결국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정님도 덩달아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강남구 상담센터의 2025년 보고서를 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가 10년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전체의 76%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살았어요. 애들 공부시키느라 체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참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연금도 나오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됐는데 왜 계속 참고 살아야 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김영자 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64세 김님은 남편과 졸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하셨어요. 남편 이규태 씨는 67살 4년 전 공기업을 퇴직하셨습니다. 김님은 말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저한테 의존하려고만 해요. 자기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만 매달려요. 저는 제 인생이 있는데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나랑 같이 있어야지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같은 집에 살되 각자 따로 사는 졸혼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배우자와 안 맞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좋은 배우자야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생각하죠.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 아내는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집안일하고 애들 키웠는데 뭐가 부족해?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를 인정해줘. 남편도 원합니다. 집안일도 중요하지만 나를 존중해줘.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인정해줘. 나도 힘들었다고 말 좀 들어줘.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른데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가족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부 중 공통 취미가 있는 경우는 겨우 3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각자의 취미를 갖고 있고 함께 즐기는 활동이 없다는 거죠.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홍정숙 님은 60살인데요. 남편과 취미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홍 님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남편 문상호 씨의 순세는 낚시를 좋아하세요. 홍 님이 같이 등산 가자고 하면 남편은 나는 낚시 갈래라고 하고 남편이 같이 낚시 가자고 하면 홍 님은 나는 등산 갈래라고 합니다. 결국 주말마다 따로 놀게 되는 거죠. 홍 님은 말합니다. 친구들이 부부가 같이 여행 다니는 걸 보면 부러워요. 우리는 여행도 따로 가요. 제가 제주도 가자고 하면 남편은 너 혼자 가, 나는 강원도 갈래라고 해요. 세 번째 이유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환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샴쌍둥이처럼 항상 붙어 다녀야 하고 취미도 같아야 하고 생각도 같아야 한다고 믿죠. 그런데 아무리 부부라도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를 질식시키게 됩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윤미선 님은 65살인데요. 남편이 은퇴한 후 매일 같이 붙어 다니자고 하신대요. 남편 박문수 씨는 67살 제조업체에서 일하시다가 3년 전 퇴직하셨어요. 박 씨는 아내가 어디 가든 따라가려고 합니다. 마트 가도 따라오고 친구 만나러 가도 따라오고 심지어 병원 갈 때도 따라온대요. 윤님은 답답하다고 합니다.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한데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부부니까 같이 다녀야지 이러는데 솔직히 숨이 막혀요. 네 번째 이유는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배우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안정희님은 62인데요. 남편에게 서운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생일날 남편 배성민 씨 65가 케이크를 사왔는데 안님이 싫어하는 딸기 케이크였대요. 안님은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평생 딸기를 안 먹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몰랐던 겁니다. 안님은 말합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딸기를 못 먹는다는 걸 모르다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상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겁니다. 많은 부부가 싸우기 싫어서 분위기 나빠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신경숙님은 64인데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다고 하셨어요. 남편 김명수 씨는 66살 5년 전 교직을 퇴직하셨습니다. 신님은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안 하는 게 불만이래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개는데 그냥 참고 산답니다. 말했다가 싸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더 이상 못 살겠어라고 터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게 맞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점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류미숙님의 사례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67살이신 류님은 남편 장윤석 씨의 69와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류님은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서로 다르니까 배울 점도 많은 거 아닐까? 처음에 남편은 당황했대요. 그런데 대화를 계속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답니다. 해결책의 첫 번째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더욱 그렇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배우자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이 사람의 개성이구나. 제주도에 사시는 오경희님은 63인데요. 남편 허준혁 씨 65의 성격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아침형 인간인데 오님은 저녁형 인간이에요. 예전에는 이 때문에 많이 싸웠대요. 남편은 왜 아침에 안 일어나? 하고 오님은 왜 일찍 자?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산책하고 오님은 늦게까지 책을 읽습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하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두 번째 해결책은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다 같이 보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 서로가 더 그리워지고 소중해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최은희님은 60살인데요. 남편 김태수 씨의 순두라 규칙을 정했답니다. 주중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최님은 목요일에 요가 수업을 듣고 남편은 월, 수, 금요일에 탁구를 칩니다. 각자 자기 생활을 즐기니까 집에서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생긴대요. 오늘 요가 수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탁구 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새로운 공통 취미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취미가 안 맞으면 새로 만들면 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황미영님은 64인데요. 남편 이상훈 씨 66와 함께 사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둘 다 사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대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으니까 경쟁심도 안 생기고 함께 배워가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는데 전에 없던 대화거리가 생겼대요. 여보, 이 각도로 찍으면 어때? 구도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요. 황님은 말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랑 뭔가를 함께 배우고 있어요. 신혼 때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해결책은 작은 것부터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사소한 것부터 함께 의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지 마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서정란님은 62인데요. 남편 박준영 씨 64사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족회의를 한답니다. 다음 주 계획을 함께 짜는 거예요. 수요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금요일에 마트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선임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갑자기 내일 친구 만난다 하면 화가 났어요. 왜 미리 말 안 하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일요일에 미리 얘기하니까 서로 준비가 되잖아요.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 해결책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미자님은 66인데요. 남편 정수철 씨 68에게 매일 고마운 일을 하나씩 찾아서 말하기로 했답니다. 여보,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설거지 도와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40년 넘게 살면서 고맙다는 말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습관이 됐고 남편도 이제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옷 개켜줘서 고마워하며 따라한답니다. 김님은 말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삭막했는데 이제는 따뜻해요.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운 일을 하나 찾았나요? 오늘 배우자와 10분 이상 대화했나요? 오늘 배우자의 이야기를 경청했나요? 오늘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았나요? 오늘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나요? 이 5가지만 매일 실천해도 부부관계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급하게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과 패턴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천천히 조금씩 변화시켜야 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화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부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겉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부부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문순이님의 이야기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69살이신 문님은 2년 전만 해도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했답니다. 남편 한동욱 씨는 71살 6년 전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문님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문님은 참다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상담사가 물었대요.
남편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나요? 문님은 생각해 봤어요.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다정했고 자상했고 유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했던 거예요. 왜 변했을까요? 은퇴 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문님은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뒤에 숨은 불안과 두려움을 봤어요. 무시하는 말 뒤에 숨은 자존심 상처를 봤어요.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대신 당신 요즘 힘들지? 하고 물었어요.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해? 대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물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경계했답니다. 왜 갑자기 이래? 하면서요. 그런데 문님이 계속 따뜻하게 대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답니다. 남편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문님도 자기 시간을 갖게 됐어요. 문님은 말합니다. 이혼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도 피해자였어요.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를 혼자 감당하려니 힘들었던 거예요. 작은 실천의 힘을 믿으세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 저녁에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손잡고 산책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관계를 바꿉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명숙님은 65인데요. 남편 조민수 씨의 67과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걷기만 했어요. 그런데 매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대요. 저기 꽃 예쁘다, 날씨 좋네, 저 강아지 귀엽다, 이런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깊은 이야기도 나눈답니다. 임님은 말합니다. 산책하면서 40년 만에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세요. 배우자를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함께하는 거죠. 바람이 거세면 서로 의지해야 하고 파도가 높으면 함께 헤쳐나가야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백미숙님은 63인데요. 남편 신동철 씨 65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둘 다 농사는 처음이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대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상추가 죽고 거름을 너무 적게 줘서 토마토가 안 자라고요. 그런데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면서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백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심은 상추를 함께 먹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작은 성취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무섭습니다. 익숙한 게 편하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해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우리 대화 좀 할까? 요즘 당신 생각이 궁금해.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섭고 싸울까봐 두렵죠. 그런데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조미라님은 68인데요. 남편 김상철 시일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편지였어요. 거기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썼대요. 당신과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고 싶어요. 우리 함께 노력해 볼까요? 남편은 편지를 읽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말했대요. 나도 미안해. 나도 변할게. 지금은 매주 한 번씩 서로에게 편지를 쓴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배우자와 안 맞는 게 당연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노력하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은퇴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처럼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때로는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해 보세요. 10분이라도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을 잡고 산책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경제 관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금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배우자와 손잡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